오늘 글로벌 픽 순서는 금창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자, 유산 후에 옥살이를 한 여성들, 자, 어느 나라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네, 이 중남미에 위치한 나라 엘살바도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라에는 낙태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데요. 심지어 성폭행 피해로 임신을 해도 또 임신부의 목숨이 위험해도 절대 낙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엄격한 상황에 낙태 의사 없이 불의의 사고로 태아를 잃어도 억울하게 수감되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실제로 현지 시간으로 그제 유산 후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됐던 여성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20, 30대 여성 4명은 최대 13년 동안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 말고도 억울하게 갇힌 여성이 더 있다며 이 여성들을 석방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네. 이 엘살바도르에는 이런 여성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네, 엘살바도르에선 지난 20년 동안 여성 181명이 임신을 고의로 중단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여성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고 지난 2009년 이후엔 62명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벌받은 사람 가운데 특히 농촌 지역 빈곤층 여성이 많다고 지적하는데요. 13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나와서 시위에 나선 에벨린 씨는 나도 여기 다른 친구들처럼 죄가 없다며 불합리한 법이 가난한 여자란 이유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엘살바도르 소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보시죠. WHO 유니세프 분유 광고 비판. 국제기구들이 분유 광고를 비판한 이유 뭡니까? 네, 사실 WHO는 이 세계보건기구죠. 그동안 꾸준히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2011년엔 첫 6개월 동안은 완전 모유 수유를 할 걸 권장한다는 성명서를 냈고요. 또 4년 전에도 모유 수유 권장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유 제조사들의 마케팅이 이런 모유 수유를 방해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런데 분유 회사 입장에서는 분유 제품을 광고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특별히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네, 사실 최근 WHO와 유니세프가 낸 보고서를 보면요, 이들 광고에 유사과학이 포함돼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모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거나 또 밤에 아이를 재우는데 분유가 더 효과적이라고 암시하는 내용 등을 광고에 넣어서 모유 수유를 방해했던 겁니다. 또 분유 회사들은 인터넷 광고나 홍보용 선물 등에 50억 달러 규모의 마케팅 비용을 쏟는데요. 이 분유 시장 규모가 550억 달러인 점을 생각해 보면 전체의 10% 가까이가 홍보에 사용되는 겁니다. 이런 마케팅 강화로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인 모유 수유 비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반면에 분유 판매는 2배 이상 늘었다고 이들 국제기구는 밝혔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는 분유 마케팅이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공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연구의 목적이 분유를 팔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모유 수유 촉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분유가 판매되거나 유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기구가 분유 회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죠. 네. SNS 6년 중단의 대가. 자, 6년 동안 SNS 안 한다는 거 현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일일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을 한 겁니까? 네, 이것은 미국의 한 10대 소년이 6년 동안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은 사연이 미국 언론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시버트 군인데요. 시버트 군은 지난 2016년부터 SNS 사용을 중단했고 그 결과 올해 생일에 1,8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엄마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시버트 군의 엄마 로나 골드스트랜드 클리프소스 씨는 딸이 16살이 될 때까지 SNS를 사용하지 않으면 1,600달러를 주기로 했다는 한 라디오 방송 사연을 듣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유사한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시버트 군이 사용한 SNS는 스냅챗이 유일했지만 그는 엄마와 약속을 한 다음 날 이마저도 삭제했습니다. 네. 2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건데 그래도 이게 하루아침에 SNS 끊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학생 그럼 SNS를 끊고 뭘 한 겁니까? 네, 시버트 군은 이 6년 동안 학업이나 스포츠 활동에 더 힘을 쏟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SNS를 중단했더라도 최신 트렌드와 관련된 내용은 친구들에게 들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시버트 군은 SNS 없이 사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면서 내가 약속을 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부심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엄마 로나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아들의 도전 성공 후기를 공유했습니다. 또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사용했던 이 200만 원은 값진 것이었고 또 다른 부모들 역시 이러한 시도를 해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SNS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건전하게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SNS로 자신을 짓누르지도 또 거기에 중독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게시한 내용물에 영향을 받지 말자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SNS 영향을 많이 받는 시대인 만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